자, 그 다음 조지와 힐딩 또 복습. 자, 아까 2년 복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회독하면서 1회독이 아니고 2회독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1976년에 4분법이 먼저 나왔는데 일단 분류 기준 꼭 기억하세요.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나눴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 이데올로기죠. 조지와 힐딩의 책 제목 있었죠? 책 제목을 적어놓으면 더 이해가 쉽다. 조지와 힐딩의 책 제목이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다. 그러니까 뭐 책 제목이 시험에 나올까봐 제가 써드린 건 아니고 제목을 보면 벌써 그냥 끝났잖아. 그 자체가 사회복지의 이념이에요. 그 자체가 이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사회복지의 이념 파트는 조지와 힐딩입니다. 대학에서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자, 일단 4분법인데 라인을 보세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자본주의 옹호죠. 눈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사회주의 지향이죠. 근데 이제 좌파 우파 하면은 이제 다르게 적어야지. 자본주의 옹호에다가 우파, 사회주의 지향에다가 좌파 했겠지? 그럼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파에 2개, 좌파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우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지 정책을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반집합이겠어? 소극적 집합이겠어? 소극적 집합이라고 해야지. 2개밖에 없는데. 그지? 쉽게 가야 돼. 쉽게.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건 반집합이겠지. 집합주의에 반대한다고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가 2개인데 2개 중에서 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건 뭘까?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오겠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페이비언 사회주의죠. 복지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다음 마르크스는 싫어하겠죠. 왜? 지금 그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그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책 안 보고도 그냥 분류가 탁탁 될 정도. 그 정도의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100분 동안 다른 과목을 풀고 또 이 과목을 풀고 할 때 사회복지학을 풀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시면 그 시험 성공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탁 보면 탁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 시간 확보 더 하고 뭐 국어 시간도 확보 좀 더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 우리가 중도 노선, 6분법에서 중도 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야지만 시장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인물이 케인스. 그죠? 케인스. 국가가 개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된 거죠. 수정 자본주의죠. 자유방임주의에서 방임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그러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엔 개입해주는 게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의 실용 노선입니다. 우파의 실용 노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얘는 우파가 맞네. 우파가 확실해.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우파니까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집합주의는 말 그대로 집합주의에 반대한다. 안티죠, 안티. 안티 집합주의인데 얘는 자유주의에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인데 그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 뭐 전통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하면은 인보관이 떠올라요. COS가 떠올라요. COS가 떠오르겠죠?
이따가 또 공부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분법으로 가니까 신우파죠. 신우파라는 거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같은 거, 신고전주의와 같은 거.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얘네들은 다 신우파입니다. 신우파. 신자가 붙었다라는 건 새롭게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었죠. 우파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부활,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집권을 했다. 자, 그러면 1979년 영국에 누가 떠올라요? 1979 영국에 누가 떠올라요? 집권한 인물? 대처가 떠오르죠. 그의 정책 대처리즘 떠오르죠. 신자유주의 정책. 1980년 미국에 누가 떠올라요? 레이건, 그쵸? 그의 정책 레이거노믹스.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걔네들 나오면 그냥 신자유주의가 집권했구나, 신우파가 집권했구나, 뭐 그거죠. 그거.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시장 경제를 옹호해도 적극 옹호하죠. 왜? 극우파잖아. 극우파. 적극 옹호하죠. 강도가 다르겠지, 강도가. 그 다음, 시장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부의 개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라는 건 몰라도 돼요. 세 가지라는 건 몰라도 돼. 그냥 한번 확인해 본 거야. 근데 어쨌든 세 가지라는 건 모르더라도 읽어보니 결국엔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신우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개입이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자본가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정신장애인들과 같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정신장애인들은 그래도 좀 도와주고 싶은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또는 뭐 절대 빈곤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 못 지니까 하는데, 와, 자본가들이 절대 빈곤층은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본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품은 뜻은 그거야, 원래. 품은 뜻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의 개입, 정부의 개입이 있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자본가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목적이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가치가 있죠. 그러면 거기 지금 3대 가치는 반집합주의, 신우파의 3대 가치예요. 그렇죠? 3대 가치인데 기본적으로 거기 지금 박스 밑에 그 하트죠. 이거 하트. 좌파의 3대 가치. 얘네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정반대. 정반대일 수밖에 없죠. 양쪽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같은 자유예요? 다르죠. 반집합주의의 자유는 소극적 개념이고 좌파의 자유는 적극적 개념이잖아요. 그 자유를 보면서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죠.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그다음 한쪽은 불평등인데 한쪽은 평등이죠. 그냥 반대지. 반대인지 알았지. 한쪽은 개인주의인데 한쪽은 우애거든. 아까 설명했죠. 나만 잘 살자, 우리 가족만 잘 살자, 이거랑 함께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 이런 거랑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고 또 결국에는 해독해가지고 암기가 돼야지. 결국에는 회독해가지고. 자, 이제 우파 끝났고 좌파 가봅시다. 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게 좌파의 공통점인데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 또는 복지국가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페이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으로 사회주의화 하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다. 한 단계.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봤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한 단계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시장의 역할, 민간의 역할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좌파니까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죠. 그 박스 밑에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를 보세요. 페이비언 협회가 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페이비언이란 이름을 보니까 좌파 같죠? 그 다음 복지를 강조할 것 같죠? 그 정도 인식은 돼 있어야죠. 인식. 그 다음 페이비언 협회가 창설된 연도가 무엇의 최초 설립 연도와 같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인보관 설립 연도와 같다. 그러면 최초의 인보관 이름은 우리가 당연히 외워야죠. 뭐예요? 토인비홀이죠. 그렇죠? 토인비홀 설립 연도와 같죠. 토인비홀은 좌파 우파? 인보관 운동? 좌파. 페이비언 협회? 좌파. 같은 라인이네. 같은 연도에 설립되고 창립되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영국의 복지국가 발전 또는 복지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1884년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페이비언 협회가 창설됐고, 제가 이론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웹 부부 정도는 기억해달라. 웹 부부 정도는 기억해달라. 자, 웹 부부 하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제 3대 원리 중에서 무엇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들이에요? 국민 최저 수준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 웹 부부라 그랬죠. 그리고 그 국민 최저 수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생활 보장, 이거를 처음으로 정책에 반영한 건 베버리지. 근데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웹 부부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됐죠. 그래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국 복지국가 태동에 기여한 노동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페이비언 협회 출신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보관 운동 하던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그런 점진적 개혁 있었죠. 물론 인보관은 급진주의자들도 꽤 있어요. 인보관, 급진주의 꽤 있습니다. 어쨌든 좌파라는 공통점은 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마르크스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오히려 더 멀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복지국가 반대 입장이었고요. 자, 밑에 1994년에 육분법을 보세요. 그럼 아까 한 거 지금 복습이죠? 복습. 근데 이거를 칸을 비워놔도 머리가 회전될 정도로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칸을 비우는 건 어딜 비워요? 반대냐, 제한적 지지냐, 열광적 지지냐, 이 칸 비우고 왜 반대고, 왜 제한적 지지고, 왜 열광적 지지고, 이거를 이제 안 봐도 알 정도, 그 정도의 숙지를 시키는 게 공무원 수험입니다. 공무원 수험이에요. 자, 그 시험장에서 100분을 잘 쓰려면 숙지를 최대한 많이 시켜야지만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눈을 감든 앞을 보든 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육분법 중에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이념은 몇 개? 3개, 그지? 우파 중에 하나, 좌파 중에 하나, 좌우 무관 중에 하나. 3개지, 그지? 우파 중에서는 신우파, 좌파 중에서는 마르크스, 좌우 무관 중에서는 녹색주의. 이유는 다 알겠죠?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됐죠? 그럼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건 몇 개? 제한적 지지는 우파에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 무관 중에 하나 있었죠. 우파 중에서 제한적 지지는 뭐겠어요? 중도 노선이겠죠? 중도 노선. 그 다음 좌우 무관 중에선 페미니즘이겠죠? 이것도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복지국가를 사랑하는 이념 하나죠?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봐요. 책을 보지 말고 6개 중에서 자,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뭐겠어요? 중도 노선입니다. 그렇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해달라는 거거든. 그 말은 표현을 얼마든지 출제자가 바꿀 수 있죠. 표현 방식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맞출 것 같아.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또는 자본주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으로 반대. 이건 제일 잘 알죠. 복지국가는 개인의 생활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반대. 뭐예요? 신우파. 아까 뭐 가부장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죠? 여성 양성평등 이런 것들은 그냥 페미니즘 나올 것이고, 뭐 자연환경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반대하고 고로 복지국가 반대한다 그러면 녹색주의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의 조화,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떤 평등의 실현,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사회민주주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눈으로 해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딱 덮어놓고서 머리로 그냥 혼자 생각만 하는 건 이제 독서실에 사람 옆에 있을 때고, 그죠? 그때는 소리를 못 내니까. 근데 혼자 소리 낼 수 있으면 혼자 말로써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라는 거예요.